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주호 SP인베스트먼트 본부장,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각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의 이 시각 특징주는 LIG 넥스원. 역시 방산 쪽으로 가고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우리가 4대 방산주 사상 최대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또 이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이란과 또 이제 이스라엘에 일단 관련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뭐 비트 스텔스, 벙커 부스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이 기뢰 설치라든가 이란에서는 미리 우라늄을 이동을 해서 이제 피해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명확한 근거는 일단 없을 흐름에서 지금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실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2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뭐 오늘과 같은 상승세는 저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방산주 가운데서 뭐 풍선이 오늘 가장 강세를 나타내고는 그렇겠죠. 있지만 네. 지금 흐름에서는 LIG 넥스원도 한번 추가적인 강세를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지대지 미사일 쪽으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22년을 시작으로 해서 중동발 수출의 모멘텀이 가장 큰 회사가 또 LIG 넥스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주요 이제 3개국과 더불어서 천궁투의 수출 계약을 지속적으로 쾌가라는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LIG 넥스원이 지금 64만 5천 오늘까지 5.9%대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워낙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시세가 5일선을 타고 들어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70만 원 돌파까지도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하는 상황에서 70만 원 돌파. 네네 한번 좀 중심적으로 한번 지켜보자. 일단 뭐 밸류에 대한 매력도보다는 현재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상회 계속해서 LIG 넥스원은 2분기 연속으로 컨센서스를 계속 상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분기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이 펀더멘탈 일단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방산 쪽이 다 새빨갑니다. 다 시세가 나고 있는데 김성훈 대표는 LIG 넥스원을 픽했습니다. 지금 한 6%대, 7%대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테마도 탔지만 방산 테마도 탔지만 지금 실적이 몇 분기 연속이요? 지금 1분기 작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겸비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셨습니다. 자, 김성훈 대표는 해운주로 갔습니다. HMM 쪽 라인들. 그렇죠. 유가 오르고 또 호르무즈 뭐 봉쇄 한 해 만에 하니까 이 해운 업주들, 이쪽 화주들이 지금 우회 항로 이야기를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네, 이주호 본부장. 네, 네. HMM인데요. 사실 이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네. 방산과 해운 쪽은 지금 같이 정유까지. 네. 정유까지 지금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하게 봉쇄된 건 아니지만 이란에서 의결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 네, 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능성으로 지금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미국이 직접 개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카드가 남아있는 게 이제 몇 장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푸틴과도 회담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란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용을 해서 저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정말 뭐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큰 영향을 줄 그럼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안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지금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계속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강한 발언 속에서 지금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완벽하게 봉쇄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해협 봉쇄될 것 같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봉쇄를 안 하더라도 뭐 테러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항로 자체를. 후티 예. 반군이라던가 이런 네.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요. 봉쇄를 안 하더라도 테러에 대한 위협들 때문에 사실 거기에 운항을 정상적으로 할 그렇죠. 수가 있을까? 돌아가야죠. 네. 화주 입장에서. 그게 네. 사실 좀 정론이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이쪽 관련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HMM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페노션뿐만이 아니라 뭐 다 예, 기타 종목군들도 싹 싹 다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임지수도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계속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HMM, 페노션, 뭐 기타 종목군들 그 안에 있는 흥하해운이라던가 뭐 대한해운까지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해운주들이 아마 이제 우회 항로에 대한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HMM 컨테이너도 오르는데 페노션까지 오르는 거 보면 이제 벌크든 컨테이너든 운임은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고요. 밑에 단에 있는 대한해운, 흥하해운, 뭐 STX, 그린로지스 여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15%, 20%씩 급등하고 있고 이조 본부장은 해운주도 일단 이거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더 갖고 가보자. 네. 중기까지는 요 네, 재료까지는 네. 지켜봐 줬고요. 정유도 뭐 예상은 했지만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대표, 향후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중앙에너비스는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아까 VI 걸렸는데 S-오일도 4.8, SK이노베이션 6%대, GS, 이 지주사지만 GS 칼텍스로도 올라가고 네. 있는 것 같고요. 흥구석유도 이게 프리마켓에서 없어서 그렇지 바로 27%.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를 뛰어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왜냐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이건 그냥 놔줘 버리느냐 없는 분들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결국의 키워드는 이런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원유에 대해서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예상을 하고 휴가 있고 시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휴가 시즌. 네. 중국의 소비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 부양 쪽으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춘다면 네. 원유 관련돼서는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일부는 있었어요. 그래서 원유에서 사실 지금 WTI가 오늘 한 75불 정도 2%대 반등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조정시 매수 전략은 상당히 유효합니다. 저는 그래서 유가는 60에서 70불 정도면 바닥권을 좀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일단 전문가들이 많이 판단을 했고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면 사실 중앙 에너비스가 가장 강한 오늘 상한가를 바로 밀어 올렸고요. 네, 밑에 땅거든 작은 종목들은 예, 바로 작은 상한가네요. 종목주는 근데 네.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하루가 다르게끔 사실 이제 어느 순간에 협상에 따라서 또한 이 관련 작은 종목들은 사실 소형주들은 주가가 고점에서 바로 변동성이 좀 트리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보다는 전통적인 정유화학 쪽에서 S-오일이든가 이제 뭐 만약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 쪽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사실 트레이딩에 조금 더 이제 뭐 포커스를 맞춘다면 당연히 강한 쪽으로 따라붙어야 되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하루하루가 좀 변동성이 워낙 큰 쪽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S-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레포트가 나온 게요. 이제 PBR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배 이하 수준으로 굉장한 저평가 수준까지 보여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저는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대형주로? 맞춰서 대형주 쪽으로 이 우리가 수익률을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이제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사실 이거 중앙 에너비스 흥구석유 쪽으로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은 지금 일정 부분 기간이 좀 지난 상황에서는 사실 협상에 대한 2주를 줬잖아요. 그래서 예.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 쪽으로 일단 저는 무게감을 좀 더 실어줬으면 좋겠고 그나마 조금 더 본다면 SK가스 정도 포함을 시켜보자. 왜냐하면 AI 투자에 대해서 네. 지금 SK그룹주들이 워낙 투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주 중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가스주는 조금 있다가 우리 장우진 팀장과 함께 따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3%, SK가스도 8%대, 대성에너지, GSE 여기가 쉽게 말하는 정유주의 흥구석유 같은 그러니까 밑단에 있는 가스주들도 지금 20%씩 오르고 있거든요. 가스 가격도 지금 함께 오르고 있어서 정유주, 가스주 함께 시세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조 본부장, 앞서 우리가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아 너무나 효과 없다 했었는데 라이콤 정도가 한 4%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라이콤이 워낙 시세가 작기도 하고 이거 자율주행 쪽은 일단은 좀 쉬어가야 될까요? 로보택시가 생각만큼 아니죠, 지금? 네, 지금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정도 부분은 아니에요. 네, 뭔가 네. 강력한 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중대형주는 다 빠져요. 네, 자율주행도. 시세가 네.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약간 단기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로보택시도 그렇지만 이제 구글의 웨이모 이런 쪽들이 지금 아직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만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반응이 안 나왔다. 네. 이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한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분들이. 사실 지금 관심을
잡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콘만 좀 개별적으로 좀 저거는 움직이는 너무 것 같고요. 작아요. 네, 네네네. 1000억도 안 돼요. 시총도 너무 네. 작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대 오토에버라던가 기타 지금 자율주행 대장격으로 불리는 종목군들이 좀 일제히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율주행보다는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변동성만 놓고 본다면은요, 김성훈 대표, NHN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HN이 지금 안 그래도 투자 유의로 돼 있는데 하한가를 돌입했다가 다시 또 뭐 시세를 완전히 뽑았다가 또 급락했다가 지금 뭐 난리인데요. NHN이 어떤 재료인가요? 이게 웹툰 쪽 그 NHN 아닌가요? 게임 쪽 맞습니다. 라인에도 가 있고 네. 너무나 변동성이 위아래로 큽니다. 이걸 어떤 재료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보여주시죠.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웹툰 쪽의 흐름에서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던 터라 네. 그리고 이제 이 유동성이 단기간에 좀 따라붙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고점에서 굉장히 이 강한 개미털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 웹툰 쪽도 사실 최근에 이제 정부의 지원금 이제 K 컨텐츠가 지금 51조 정부 지원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웹툰주들이 이제 그 관련된 대형주들을 시장을 중심으로 받았죠. 해서 CJ 네. ENM을 중심으로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웹툰 다양하게 시세가 지금 분출되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웹툰주들 관련돼서는 이미 시세가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시세의 초기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바턴이 AI 쪽에서 웹툰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초입기 국면에서 본다면 주가의 흔들림에 그렇게 크게 동요는 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보고요. 일단 주봉상으로 보고 월봉상으로 봐도 이 지금 시세가 6월 초부터 상승폭이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일정 부분 이 우리가 보면 아름다운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역할을 본다면 저는 한번 끌고 간다면 4만 원까지도 한번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고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있고 뭐 NHN 관련돼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IT 관련된 이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흐름에 더불어서 네. NHN도 추세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더 내려드리고 싶어요. 웹툰주까지 봤습니다. 자, 이 시각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가기 전에 또 이제 원전주들도 또 다시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조금 이따 저희가 또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조 본부장 오늘의 키워드 볼까요? 네, 오늘 미국의 중동전 개입입니다. 사실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극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조심해 봐야 될 게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이제 진짜로 3차 대전인가? 계속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거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쪽은 오히려 조금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극적 합의라던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합의가 나오고 극적인 타결이 되면은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바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뭐 비중을 크게 하시기보다는 조절하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트럼프의 SNS와 이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예.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저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중국 반도체 공장에 지금 장비 제한하는 것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만 보시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지금 관련 이슈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 외딴에 있는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조 본부장 이야기대로 중동발 재료가 있기는 한데 지금 시각 말이에요. 와, 국내 테마로 완전히 수급을 압도해 버립니다. 가령 카카오페이부터 해서 이 AI들 있지 않습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쪽 주들이 완전히 다 날아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5%대 8%대 가고요. 김성훈 대표 이런 걸로 좀 보면 지금 이 국외 대외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국내 쪽 힘이 이게 큽니다. 참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서 못 가는 게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가 쉬어가고 있어요. 네. 관련한 키워드 보도록 할까요? 키워드는 제가 4번 타자가 아닌데 4번 타자 현대차라고 정했습니다. 4번 타자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부진한 상황이고 예.
코스피 시총 상위 7위거든요. 지금 6위를 네이버한테 내줬어요. 네. 뭐 기아도 같은 지금 10위권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코스피의 상징적인 단내리기 효과 3,000에서 지금 3,300으로 주가의 레벨을 위해서는 현대차의 주가 반등이 절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24년 초부터 1년 6개월간 주가를 봤을 때 상승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차와 기아는. 그리고 정부의 이제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효과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PER 뭐 5배 이하 수준 그리고 PBR도 0.56배 수준에서는 저는 이미 반등의 트리거가 하나의 재료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아쉬운 부분은 미국과 자율주행 기업 FTV와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이 모셔널의 주가 부진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하지만 하나의 이 상승 트리거는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계속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네. 정인선 회장이 20%에 대한 또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와 현대모비스의 지분 어떻게든 매입 뭐 이런 상장하겠죠. 것들 상장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포커싱 맞춘다면 지난주 금요일도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은 또 소외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거기에 현대차도 한 차례 또 반등의 트리거가 뭐 일부분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요소가 주어진다면 지금 20만 원대 근처에서는 우리가 분할로 매집해도 충분한 수익 얻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면서 시장 자체는 한 1.2%대 좀 낙폭을 키워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국내 재료들이 또 힘을 냅니다.